안녕하세요. 개미가 미래당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삼강 M&T입니다. 삼강 M&T는 1999년 설립한 후육관관 조선기자재 해상플랜트 제작 판매 전문 업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육관관은 두께가 20mm 이상인 철판을 이용한 파이프인데요. 삼강 M&T에서 2000년대 초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2008년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는 후육관광업체보다는 삼성중공업이 투자한 블록업체라는 이미지가 더 부각되었는데요. 삼성중공업에서 부지메릭과 메가블록 크레인에 투자를 해주고 비용은 향후 삼성중공업의 물량을 생산해주면서 삼각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는 두산중공업이 제주김영 해상폭력 플랜트에 세우는 폭력발전기 하부구조물을 수주하며 폭력시장에 진출을 기반을 다졌고 2017년에는 선박 개조 사업체인 삼강 SNC를 인수했고 2019년엔 STX 조선해양의 방산 부문을 인수하면서 외형을 확장했습니다. 최근 2019년 1월 대만 해상폭력시장의 하부구조물을 수주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폭력발전 사업에 진출을 알렸습니다. 다음은 사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전까지의 삼강 M&T는 삼성중공업이 투자한 선박블록 업체라는 이미지가 더 컸고 때문에 한국조선업의 침체와 함께 삼강 M&T 역시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삼강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을 계속하고 있었죠. 조선업체들의 불황이 계속되자 해양 플랜트 사업으로 수주 범위를 넓혔고 선박 수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STX 조선해양의 고선 조선소를 인수했으며 최근엔 해상폭력 하부구조물 시장으로 영업 범위를 넓히면서 2020년 예상 매출 비중은 해상폭력 하부구조물 36%, 조선 특수선 21%, 후육관광 17%, 플랜트 11%, 수리 및 기타가 16%입니다. 이런 삼강이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단연 폭력 하부구조물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장이기도 하고요. 풍력의 발전 원가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터빈의 대형화인데요. 터빈이 대형화되면 당연히 타워도 대형화되어야 하고 이를 지지하는 하부 구조물도 대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형화의 추세에서 삼강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술력, 원가 경쟁력, 생산 능력을 갖춘 업체로 평가받는 중입니다. 이 부분의 매출 비중도 2019년 19%에서 2020년 현재 36%, 2024년에는 64%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삼강이 파이프 조선업을 하는 회사에서 이제는 풍력 기반의 해양 플랜트 회사로 거듭나는 시점인 것이죠. 실적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추정 매출액은 5,1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42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2% 상승이 예상됩니다. 매출액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영업이익률이 높아진 이유는 해상풍력 사업의 집중도가 높아지면서인데요. 연속 제작의 효과가 나타나고 예정 원가보다 많은 원가가 투입된 친환경 선박 수리 매출 비중이 줄어들면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관련 실적이 안정화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해상풍력 매출이 올라감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것인데요. 신규 성장 동력인 폭력 하부구조물 사업 부분의 성장으로 2027년, 2028년, 2029년 3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내던 삼강의 턴어라운드 시점이 바로 2020년인 것이죠. 다음은 산업 분석입니다. 삼강 M&T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산업의 성장 덕분이겠죠. 친환경 에너지 산업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해서 풍력 시장의 성장성만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 풍력 신규 생산 설비는 50GW로 전년 대비 34.7%가 성장했고 확인된 계획 기준으로만 2024년까지 40에서 50GW가 신규 설치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리백이나 파리 기후협약 이행을 위한 수요에는 많이 못 미치는 상황이라 지속적인 집계치 상향이 예상됩니다.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진입장벽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동사에서는 풍력 발전기 대형화에서 오는 진입장벽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터빈이 커지면서 당연히 하부구조물 역시 같이 커져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만큼 더 정밀하게 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 경쟁력이 있다는 말이죠. 또 대형화의 추세로 물류 비용도 높아져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근거리에 대형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진입장벽으로 꼽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선 국내의 현대스틸을 제외하면 삼강 MNT가 유일합니다. 이전 영상인 에라스 전선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시아 시장의 성장성은 삼강 MNT의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입니다. 2020년 7월 9일 영국 해상폭력 하부구조물 수주를 공시했습니다. 이전까지 따낸 수주 계약은 모두 대만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해상폭력 프로젝트였는데요. 접근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해상폭력 선진국이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영국에서의 수주는 삼강 MNT의 경쟁력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는 유럽의 해양 하부 구조물 제조업체들의 구조조정을 겪는 과정에서 람프렐사의 기존 수주량에 대한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삼강에게 수주를 준 것이긴 하지만 선택한 업체가 아시아의 삼강 MNT라는 것은 먼 거리로의 운송, 물류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모두 갖췄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CS 윈드와 MOU를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풍력 타워 부분 글로벌 1위 기업인 CS 윈드와의 제휴는 삼강 MNT의 아시아 외의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아시아에 국한됐던 매출처가 다른 지역까지 확장되면 확실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전망입니다. 네 번째는 역시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조 바이든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기업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든은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집행을 계획 중인데 취임 후 가장 먼저 파리 기부 협약 재가입부터 할 것이라고 언급한 걸로 보아 친환경 인프라 투자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국에서도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 하에 2020년 총 124메가와트인 해상폭력 설비를 향후 10년 뒤에 100배 수준인 12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 대통령의 발표도 있었죠. 마지막은 지금이 바로 턴어라운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인 풍력 하부 구조물 사업 부분의 성장으로 2020년 매출액은 5,0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3%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334억으로 흑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가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성장 사업으로 턴어라운드하는 기업은 주가에도 새로운 상승 동력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요소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업의 부진입니다. 조선업의 삼강 MNT는 경기에 민감한 산업군에 속한 기업인데요. 국내 조선사의 신규 수주나 유가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하부구 전물의 매출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당사의 주가는 조선업의 업황보다는 폭력시장의 업황에 더욱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유럽 업체들의 아시아 진출 가능성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의 해상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은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상위 업체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강 MNT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은 유럽 업체들이 아시아에 생산 거점을 짓는지 또는 유럽에서 배송해도 될 만큼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외에도 12 물량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12 물량은 거의 다 나온 것으로 보이고 남은 건 대주주 물량인 것으로 보여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상폭력 하부구조물 제작업체로 주목받고 있는 삼강 MN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과 기업에 대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